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6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중인데 미 증시 3대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썸머 랠리냐 곧 조정이냐?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앞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무척 불투명하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 시장이 밀리다가 상승에 나오건 또는 올라갔다 밀렸다가 다시 상승에 나오건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상승에 나오건 꺾었다 다시 상승에 나오건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상승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시장관을 가진 사람들은 빠질 때 매집할 수 있겠죠. 흔들거림 없이. 기득권의 시장을 컨트롤하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왜 지금 빠뜨리는 걸까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상승에 나왔다가 밀렸어. 여기서 데리고 놀다가 이때 많이 지치죠. 이 기간 조정 때 멘탈이 많이 털리고 지칩니다. 여기서 한번 쭉 밀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쳤던 개인들이 물량을 더 이상 못 견디고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걸 고기 잡으로 표현해 볼까요? 위에 고기 잡는 선수들이 물량 던지는 거를 쪽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낚인다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의 의도라는 거. 그 의도를 파악했다. 그럼 뭐죠? 이들의 의도와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매집하시면 돼요. 상승을 확신하니까. 경제 위기가 지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유지가 돼서 경제 위기가 오면 연준에서는 낭패겠죠.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상승과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시킬 겁니다. 지금 상승을 유도하였던 건 바로 기관, 전 세계 쩐주와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최고의 시황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진 이유 또한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9,450만 원 언저리입니다.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얘 또한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 아래 꼬리를 살짝씩 달아주고 있어. XRP는 700원이 깨졌죠? 박스권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의 하단부. 자, 도지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박스권의 하단부에 있죠? 그쵸? 박스권의 하단부.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박스권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의 흐름이라는 거죠. 심지어 네오는 그 하단부를 깼습니다. 네오는 하단부를 깨버렸죠? 자, 이건 뭘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상승을 시켜주고, 그쵸? 이거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승을 시켜주고 쭉 하락에 나와서 데리고 놀다가 밀어버리면 멘탈이 날아갑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빨아먹기 위해서 살짝의 개미 무덤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미국 국채금리를 봐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10년물인데요. 3개월의 흐름인데 튀었죠. 1개월 동안의 금리가 튀었습니다. 금리의 상승, 그리고 달러의 강세였다는 거죠. 달러강 국채금리의 상승. 그러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 증시 또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국면에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근면했고요. 여기서 홀로 코인만 빠그러질까요? 아니죠. 일시적인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였다. 이거의 연동으로 코인 시장이 현재 흔들거리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직 기회겠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한다. 이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락에 나왔지만 거래가 터졌습니까? 거래가 찔끔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거래가 터졌습니까? 찔끔 나오고 있죠. 코인 시장만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식 또한 버블로 간다. 코인도 버블로 간다.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떠나가게 되면 99%의 하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간 1000배를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수백 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생일 때의 기회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회에 탑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흔들기는 앞으로도 수백 수천 번이 남았습니다. 흔들거릴 때마다 팔아제끼면 영원히 99% 호구로 전락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역량 또한 키워야 되겠지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수익에 환승할 수가 있겠지요.
아트 버먼이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6월 9일부터 미국과의 석유 달러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6월 6일 서명하여서 2024년 6월 9일에 만료되는 50년간의 석유 달러 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달러로 모든 석유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석유 무역 역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말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조약 초안 마무리에 가까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달러 탈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2024년 6월 9일, 이미 일요일이었죠. 6월 9일 만료되는 미국과의 50년 석유 달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금융계는 심각한 격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사진에 있는 모든 국가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XRP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이 보이시죠? 남미의 심장인 브라질,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 신흥국의 맹주인 중국, 인도, 신흥국의 맹주들이 여기 다 합류했습니다. 얘네 국가들이 하나하나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CBDC 5년 내에 국제결제 표준이 될 것이다. 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를 그려드리죠. 왜 10년간의 1000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겠죠. 그래야 넥스트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 100달러 발행하는데 10센트가 발행됩니다. 10센트 비용이 99.8%의 이익률이죠. 그냥 노다지입니다. 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를 IMF에서 정하죠. 이게 CB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식의 에너지가 채권의 에너지가 바로 토큰화가 되겠죠. 블록체인으로 이동합니다.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석유의 페그 시스템.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1970년대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있었습니다. 일명 쉐익 야마니. 석유 황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중동의 국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모여봐. 이 미국의 엑션모빌 쉐브론, 유럽의 로열더치스의 BP, 얘네들이 우리 국가 중동에 와가지고 채굴만 해나가는데 채굴 기술만 내주고 50%의 이익을 가져가잖아. 너무하지 않냐? 우리끼리 담합해서 얘네 몰아내고 우리가 진행하자. 그래서 원유를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원유가 고유가가 되죠. 이때 미국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어. 그때 미국은 스크래치가 앱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있습니다. 키가 2m가 넘죠? 거구입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이분이 인플레 파이터란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때 인플레 파이터. 미국 금리가 20%까지 올라갑니다. 20% 이상. 그리고 미국 경제는 완전히 초전박살나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박살나게 됩니다. 이때 닉슨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쉐익 야마니와 만나게 되죠. 빅딜이 진행됩니다.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에게 우리가 아람코를 줄게. 아람코는요. 전체 주식을 다 상장하게 되면 애플은 저리 가라입니다. 비교조차 애초에 상대가 되지가 않아. 부분 상장했지만 세계 최고 시가총액 그 96 반열에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동에서 우리가 니네를 지켜줄게. 대신 앞으로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해. 그리고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 이 빅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헨리 키신저는요. 바로 빌더버그. 그 뒤에 조지 소로스와 헨리 키신저가 있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달러와 미 국채의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거죠. 누가? 바로 달러와 미 국채의 주인장들이 말입니다. 전 세계의 기득권 국가와 동의 아래서 새로운 판때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XRP. 신흥국의 거대 국가들과 이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러시아, 무역거래의 CBDC는 글로벌 금융거래, 국경 간 결제의 국제 표준이 될 것이다. 답안지를 깜빡이를 분명히 켜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스위프트망,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게 되죠. 무역거래의
루브라와 위안화를 씁니다. 그러면서 루브라는 일시적으로 폭락하였지만 급등하게 되죠. 지금은 박스권에서 안정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확장하게 됩니다. 브릭스가 오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세안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공동통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금 기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XRP 레저에서 엊그제죠. RWA, 금 기반 기반에 RWA를 편입시키겠다. 그러면서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금 기반 브릭스 통화는 결국 스위프트 2.0 망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 여기를 통해서 CBDC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고요. RWA, STO, 우리가 투자하는 토큰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XRP는 브릿지, 중요 심장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들의 10년, 20년의 지도를 그려드렸죠. 그리고 가상자산은 메가 팽창합니다. 자, 내용 고퀄리티죠? 이런 내용들이 멤버십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물경제, 매크로, 거시경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섹터별 대장, 파일코인은 IPFS, 인터넷 새로운 통신 규격입니다. HTTP, HTTPS, 그리고 블록체인은요, 저장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분산형 서버를 중간에 둬야 돼. 그게 바로 파일코인이라는 거죠. Gcash, CBDC 세상이 오게 되면 Gcash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영지식 증명, 이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 중국 코인의 네오 비체인, 원투펀치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이 뒤에는 로조버와 우지안, 얘는 리플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면서 도지, 과연 얘는 셀탱의 코인으로서 테슬라는 어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머스크는 진짜 무슨 의미로 도지를 언급하고 행동을 했었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그 판때기가 보일 겁니다. 고퀄리티죠? 그쵸? 오늘 시장 하락 이후 정리합니다. 상승에 나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개미 무덤 구간에 나왔다. 개인들의 물량 뺏기 전략입니다. 뺏기느냐? 그들처럼 매집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